또 이제 친윤 핵심의 또 다른 분이 지금 또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 지난해 10월 액상마 대마 구하러 가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요 사건 당시에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범행에 앞서서 이제 좀 치밀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 렌터카 차량에 동승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씨의 아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며느리까지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공범으로 지목해가지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인데요. 의문은 아들과 며느리까지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언론에 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뭐 송구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긴 하거든요. 아니 시간이 꽤 오래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네. 그런데다가 이분이 아주 경찰 정보통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측근. 그래서 사실은 어딥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에도 그렇고 그 전선에는 항상 등장했던 중요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세라고 했던 인물인데 본인이 몇 달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정도 되면 며느리까지 연루됐다라는 건 정말 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었을까의 여부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본물 터지듯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죽은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 친윤이라는 표현이 곧 욕설처럼 이제 여겨지는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진짜 역동적이라는 거를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권력이 누수되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그것도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렇게까지 대놓고 해먹을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놓고 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 신원을 확인하는데 60일이 걸렸고 CCTV 보는데 신원 확인하는데 60일이 걸린다는 게 그 대한민국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으로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60일이 아니라 6일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체포까지 55일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4개월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 사람 지금 검출도 안 된대요.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이 흐르고 뭐 주사도 맞고 이러면은 모발 검사로는 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뭐 음성 확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예, 마약 검출, 아니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 마약 검출 시간 벌어준 거 아니냐. 뭐 근데 이제 그런 더 얘기가 정밀 검사를 하면 국가수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 경찰이 그렇게 60일이나 신원 확인 걸리고 55일 지나서 체포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이철구 의원의 영향력 빼고는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는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쨌든 경찰을 마치 이제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런 설이 분분했던 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언론 보도 나오기 전까지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발뺌을 해도 웬만큼 설득력 있게 발뺌을 해야지 누가 보기에도 너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근데 이철규 의원 관련된 구설이 이걸로 끝일 건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총선에서 공천에 굉장히 깊숙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척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권력이 무너짐과 동시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제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정석 검사 2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받고 뭐 범죄 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했다. 뭐 또 자녀 위장전입 의혹까지 뭐 있었는데 처남댁이 이제 강미정 씨가 폭로를 하면서 결국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가 의혹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당시에 이제 헌재가 그래서 탄핵이 기각됐어요. 검찰이 고발 후 1년 5개월 만에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받은 리조트 접대, 위장 전입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저는 이 이정섭이라는 검사도 황당하지만 검찰이 더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직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단을 하나 한다면은 결국 여기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뭐랄까 한국 정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권력에 붙어 있던 사람이 또 어떤 경로로 또 다른 권력이 오면 거기 또 쉽게 착근이 돼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힘을 행사하는 이거의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검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하고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에서 검찰을 그렇게 조롱하고 폄훼하는데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못해요. 이 검찰의 오늘날의 현주소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검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윤석열 검사를 통해서 그 찾으려고 그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 끈의 하나였었을 것 같은데 아주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냥 온몸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랄까요? 과연? 처음에 이거 기각했다가 지금 다시 기소했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이게 원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공수처를 만든 취지는 사실은 검찰과 같은 그런 이 스스로 그 감시되지 않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수처가 정말 제 역할을 국민들이 보기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들으려면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고 검찰 경찰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공수처가 파헤치는데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면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아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수처가 이번 이제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수사권 둘러싼 재조정이 일어나거나 여전히 검찰은 그 이른바 검수 원복 그런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수사에 다 개입하고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도 반드시 그 대상에 오르게 될 텐데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진 취지에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경찰 검찰처럼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그 스스로의 그 비위나 스스로의 부패 문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조직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다면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를 안 달 수가 없는데요. 이 공수처의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요. 그 태생적 한계가 이번에 그 계엄 이후에 그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실제로 공수처를 만들면서 민주당이 그런 그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검찰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도 부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공수처가 역할을 해야 될 때 제 역할도 못하고 심지어는 실력 없다는 소리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의 어떤 또 현실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요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쓰레기차를 보고 아우 냄새 난다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똥차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누구 편에 휩쓸려가지고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을 지금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냉철하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국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지금 의무감 같이 생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수사가 명태균 씨 지금 이틀째 조사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서 김한정 씨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언급했다.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시장 측은 사실 명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이걸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그 이송을 했을 때 검찰이 이게 제대로 수사할까? 근데 이런 의구심을 저도 이 자리에서 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간보면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수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을 향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두 분이 그동안에 명태균 관련된 관련성을 다 부인해 왔는데 이제 그와 다른 그런 명태균의 주장이나 혹은 그와 다른 그 주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세훈 그 시장뿐만이 아니라 김한정 씨라는 분을 통해서 돈이 건너간 것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 주변에서도 명태균 씨 그 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이 건너가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말 관련이 없거나 정말 모를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잘은 모른다. 했어도 김한정 씨가 대신한 거다. 그래서 김한정 씨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 명태균 주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든 나겠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를 흔들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검찰이 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 좀 지켜보고 경선 이후에 수사를 하더라도 하고 뭐 이러는 게 통상의 그런 예측이 그동안의 있었죠. 관행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경선 시작되기도 전에 이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 내부에 뭔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이제 음모론 비슷한 얘기까지 그리고 그 수혜는 누가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음모론 비슷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조금 이례적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강도 높게 수사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검찰이 지난주에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랑 대질 신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 전 의원이 사실은 이제 3자 회동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뭐 내가 소개해준 거 맞고 그 다음에 세 사람 여러 차례 만났다. 만남 횟수도 뭐 2번 만났다, 7번 만났다 서로 엇갈리는데 명 씨 쪽 얘기에 이제 동일한 뭐 일치되는 주장을 했다는 거고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명 씨 쪽과 좀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 저는 사실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됐던 또는 명태균이 됐던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박 의원님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 탄핵의 결론에 따라서 만약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확고한 지지자들 플러스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과 위기를 받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나의 3년 후의 총선, 나의 그런 어떤 그 안위, 영달 이것도 물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보고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를 중원부원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 지금 명태균도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다 얘기하는 건지 또는 심지어 김영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속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잘 짜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머리를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그게 답답하죠.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물갈이가 확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호롤단신이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뭔가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굉장히 잘 변하십니다. 그런데다가 뭔가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나오면은 또 관심을 보여요.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가미해 가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이 되면은 중도층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국민의힘이 과거의 그 천막 당사보다 더한 반전 드라마를 쓴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은 개인의 영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의 이해와 이익은 빼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속세이고 가장 속물적인 본능이 드러나는 게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 명태균 이 수사는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어떤 반전과 전환에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근데 자기네들이 손 담그고 발 담근 게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명태균 씨가 자기가 30명 국민의힘 의원을 감옥 보낼 수 있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그러고 네. 또 주변에서 그 빈말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게이트급으로 명태균 그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확산되는 거 맞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올리는 시점을 이제 조율을 할 텐데 탄핵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 상황이면 대선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거부를 한다. 만약 재의결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요 프레임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지금 딱 국민의힘이 그 상태에 지금 놓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줄줄이 만약에 이름들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누구도 있고 그러면 더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명연대라는 말도 나와요 요즘에 국민의힘 비명태균 내부에 연대. 비명태균 연대. 그러니까 비명태균 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 뭐 밝힐 거 있으면 다 밝히고 이참에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당의 공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당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지난 선거에 뭐 공천 다 들춰지고.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만 한다 그래서 과연 그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혹 어린 시선을 비켜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참에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막는다고 막지 못해요. 그리고 아마 검찰이 이미 30명 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입이 지금 반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다 나온다고 봐요. 사실 이제 요 얘기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잠시 후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교육부가 브리핑 열고 의대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열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복귀시킨다. 3,058명으로 돌린다. 이런 방안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은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 거라는 건데 어쨌든 증원을 했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야당의 패악질을 얘기했어요. 야당이 패악질을 많이 했죠. 그 탄핵도 많이 하고 특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 총선 때 만약에 전직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않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 무슨 2,000명 더 이상 여기서 뺄 수 없어라는 식의 경직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여기서 조금 현실적으로 양보를 해서 그러면 5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만약에 여유를 뒀으면 총선에서 108명만 당선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리는 거 아닙니까?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단지 의대생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 정도 되면 복귀하세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거는 사익 플러스 공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가 과거에 그 뭡니까? 전염병 그 뭐였죠? 코로나 때 보여준 그런 소명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우리 의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어떤 경직되고 우리 이해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 의료 복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복귀하시고 지금 이 정부 입장으로는요. 이거는 완전히 승복하는 거예요. 이거 원점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이 사회의 갈등을 좀 하나라도 풀면서 정말 민생 때문에 고단한 국민들이 그래도 좀 희망의 씨앗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1년이죠. 지난 1년간은 왜 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었나. 근데 이런 좀 한탄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사실 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수술이 안 돼가지고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겪은 건데요. 어쨌든 정부가 다시 이제 정상화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근데 약간 또 조건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동맹 휴업하고 이런 거 철회하고 돌아오면 3,058명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오면 5,058명 강행하겠다. 저는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좀 설득을 해야지 그렇게 설득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치 조건부로. 그리고 지금 이제 혼란은 올해 뽑아놓은 올해 증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휴학했던 그 24학번들하고 25학번들이 겹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교육이 지금 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의문도 있고, 근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정부가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 이거 복귀하는 것하고 이 3,058명은 미리 물밑에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발표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 감각도 없는 거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숫자고 이걸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국민적 지지도 이 정부가 높았고. 상당히 지지를 받고 네. 있고 뭐 이 좀 결단력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처음에 있어서 이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명이 그렇게 집착을 해서 이 일을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게 결국 1년이 지나서 한번 그렇게 증언해서 그렇게 뽑고 돌아간다. 사실 교정할 기회가 있었죠. 작년 4월 1일 날 윤 대통령이 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총선 한복판이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국민의힘의 했었죠. 특히 수도권 후보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발 좀 고집을 꺾고 철회를 해줬으면 그럼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입장을 50분 동안 그냥 거의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자들이 선거 끝났구나. 그리고 그날 선거운동을 안 나갔다는 후문이 있어요. 뒷목 잡았죠 거의.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론이 따르지 않고 이게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2,000명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국민적인 큰 피해를 이제 초래했는데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 의대 증원 문제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뭐 응급실 뺑뺑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사실은 여야가 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이렇게 동의를 했었잖아요. 참 이렇게 꼬이는 걸 보니까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중에 서울시의회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50대 남성의 분신 신고가 접수돼서 이분 이제 현장에서 유인물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세 뭐 이러면서 분신을 시도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탄핵 이제 심판 선고일 곧 나올 텐데 일단 경찰이 최고 수준의 가포 비상 내리기로 했어요. 선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갈등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다들 좀 흥분한 상태라든지 이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경계태세 지금 강화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다음 주 금요일 1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지금 다들 보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결국은 빨리 결론을 내리면은 이러한 그 갈등이라든지 또는 소요가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을 두고 4월 초쯤 왜냐하면 4월 18일에 나가야 되는 헌법재판관이 2명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가늠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 아니면은 14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4월 초쯤에 그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그 나름대로 지금 평의를 오늘도 뭐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한 또 결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그 표현은 뭐하지만 좀 충분한 정치적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의 2심 선고일이 3월 26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정치적 함의가 또 있고요. 그 여론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수가 그래도 충분히 평의를 깊이 논의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점은 제가 볼 때 3월이 아닌 4월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선고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장일치로 나올 거냐, 아니면 엇갈릴 거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 뭐 이런 등등 하나하나가 다 이제 쟁점이고 또 이제 관측 대상인데, 글쎄 저는 뭐 헌재가 선고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평의가 끝나면 그냥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그 평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견이 나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텐데 일절 지금 알려지는 게 없고 도청 방지 장치가 된 방에 들어가서 그 평의를 한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보안에 신경을 이제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제 결론이 나봐야 알 것 같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동시에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되면 그 즉시 60일 동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무위원회 선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어쨌든 뭐 장관이고 장관으로서 대행을 하는 거여서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보기엔 거의 복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은 기각될 것 같아요. 동시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탄핵 이후 상황에 안정을 기하려는 그런 정치적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쪽이 날 것 같아요. 그 전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길어봐야 2주기 때문에 다음 주말쯤 지금 많이 언론에서 예상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참고로 이제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분신 시도한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행이네요. 알려졌습니다. 네.